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 그 대리권에 비해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거고 필요한 것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의무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나와요. 자, 판사는 여기. 자, 두 번째 이제 대리권의 범위인데 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죠. 자, 대리권의 범위는 자, 원칙 자,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자, 결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봐봐요. 일감을 주는 거고 일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니까 자, 일감을 줬다. 그러면 받은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뭐라고요? 받은 대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자, 가서 내 아파트를 좀 팔아달라고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그럼 받은 게 뭐예요? 일감이. 매매죠. 그러면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매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시험은 이게 전부 다 판례로만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첫 번째. 자, 첫 번째.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매매 관한 일감을 받아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라는 걸 하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매매라는 걸 하려고 그래. 매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제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매매 관한 일감을 줬다. 그러면 가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말도 하고 말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서 뭐도 해야 됩니까? 말도 해야 되고 능동대리 말도 들어야 되고 무슨 대리? 수동대리.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수권행위라는 말을 지금 썼잖아요. 여기 수권행위. 대리의 종류에서 법률 규정에서 대리됐다면 법정 대리하고 친한 거고 수권행위라는 말은 일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리됐다면 뭐라 그래야 돼? 의무대리. 그러니까 여기서 수권을 줄여보면 의무대리권. 의무대리권. 자, 누군가에게 임의대리권을 줬다, 일감을 줬다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서 뭐도 하라고 말도 들으라고 수동대리권까지 같이 주는 거라고요. 아니, 제가 이분에게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 일감을 줬는데 가서 말만 하고 오세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일감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임의대리권, 일감을 준다. 그 범위 안에는 뭐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능동, 수동이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한다. 누군가에게 일감을 준다, 대리권을 준다. 그 안에 뭐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능동, 수동, 대리권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는 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 중도금. 자,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확실히 이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으니까 왜요? 나 오늘 지금 부산에 내려갈 수 있을까 싶어. 차가 전부 다 매진돼 버렸어. 매진. 나 죽겠다니까. 어제부터 계속 이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 고속버스, 지금 KTX 전체가 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걸어가라고? 나 죽겠다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나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없어 아예 지금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어제 와서 이제 본 건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아마 주변에 다른 학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부분 휴강이야 오늘. 다 휴강이야 다 휴강. 거의 휴강이더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부산 가 있는 사람은 미치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진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갈 수 있을까? 막 이러죠. 아무튼. 응? 응? 수코가 뭐예요? 타다? 타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간다고요? 네, 보세요.
여보세요. 저를 그렇게 부자로 봐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전에, 자, 갑이 이렇게 했는데, 자, 친구에게 일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자, 매매에 관한 대리권 일감을 줬다고요? 그러면 일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사람을? 본인. 얘를 뭐라고 그래? 대리인, 친구. 그래서 얼마에 팔아달라고 그랬습니까? 5억에서 7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봐봐요. 얘는 한국에 있다, 없다? 없다. 미국 떠난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매매. 그러면, 자, 상대방. 그러면, 자, 틀림없이 일감을 줄 때 대리권을 줘야 되는데, 집한 봐보세요. 자, 일감을 주는 걸 제가 대리권 수라고 그랬죠? 방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뭘 주겠습니까? 위임장을 주겠죠. 그렇지 않을까? 일감 줄 때. 그러면 얘가 봤는데 얘가 매매 관한 위임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관한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얘는 한국에 없으니, 자, 예를 들어서, 자, 매매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중도금과 잔금이 있다면, 중도금, 잔금. 자, 중도금과 잔금을 누구에게 주면 된다는 겁니까? 이 대리인에게. 다시요.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자, 뭐 받을 수도 있고, 중도금 받을 수도 있고, 잔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아이, 지금 두 분이 눈빛이, 아이, 선생, 얘가 한국에 없더라도 그냥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계좌 없다고. 그래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잘 보셔야 돼. 자,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뭐 받을 수 있죠? 중도금 받을 수도 있고,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봐봐요. 이 말의 의미는,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중도금과 잔금을 줬다면 이건 곧 누구에게 준 것과 똑같다. 본인에게 준 것과 똑같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 자, 지금 이 대리인이 잔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했다면 자기 상대방은 이 문장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은 자, 더 이상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근데 하나가 더. 세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얘 입장에서는 잔금을 그냥 줄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잔금을 그냥 줄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잔금을 주면서 뭘 받아올까요? 등기. 그러니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고요. 이렇게. 자, 지금 어떤 사례냐면 일감을 줬습니다. 봐봐요. 자, 일감을 주고서 자, 미국으로 떠났다. 얘 한국에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중도금과 잔금을 줬단 말이야, 얘한테. 그리고 등기를 받아왔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판례가 안 나오려면 얘는 중도금과 잔금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가 한국에 귀국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 와보니 얘는 도망가고 없고 등기가 넘어가 있고 그래서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뭐라고? 매매 계약만 하라는 대리권을 준 거라. 계약만 하라고 그랬지 등기를 넘겨준 권한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니까요. 자, 판례 입장. 누군가에게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다면 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까지 준 걸로 해석한다. 이 소리라니까요. 그럼 이제 말을 바꿔보면 매매 관한 대리권인 대리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일처리가. 가서 말도 하고 말도 듣고 시작 능동 수동 다 주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중도금과 잔금도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에게 자 중도금과 잔금을 줬다면 곧 누구에게 준 거다? 본인에게 준 거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잔금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 이 말은 곧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다면 이건 곧 본인이 해준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매매 관한 위임장을 적어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다 본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하나 더요. 자, 네 번째.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줬다요. 포괄적. 무슨 적? 포괄적.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을 자, 포괄적으로 이렇게 줬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포괄적. 이렇게요. 그러면 자, 잔금 지급기를 연기도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잔금 지급기를 연기 가능 그랬는데 자, 이렇게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뭘 포괄적으로 줬다. 그러면 연기 가능.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적 연기 가능. 아, 설명하기가 좀 치사하긴 한데. 자,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본인, 예, 대리인. 자, 상대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매매에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은 뭘 할 수 있죠? 자, 시작. 중도금 수령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자 15일이 자 중도금이야. 그리고 10월 20일이 잔금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근데 잔금 날짜가 10월 20일이야. 근데 얘가 잔금을 마련을 못해요. 그래서 자 10월 25일까지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대리권을 줄 때 포괄적으로 줬다는 말은 네 알아서 해라 이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이제 계약이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잔금 날짜는 이 날짜인데 10월 22일 날 이게 개발된다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바뀐 거지. 야, 너 잔금 날짜 안 준 거야? 이행지체야.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대리인이 연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나는 얘한테 그 잔금 집기를 연계해주고 나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줬다면 그 대리인이 연기를 해버렸다면 연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무슨 기간은? 연기 가능. 자, 결론.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일단 매매에서만 안 틀리면 안 틀릴 건데, 자, 매매 관한 일감을 줬다, 대리권을 줬다. 그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불러봐요. 시작. 능동수동 다 되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자, 뒤 문장. 그러면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줬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본인에게 의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잔금과 등기전. 그래서 잔금을 주고 대리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아온 것 이상. 그리고 포괄적으로 받아왔던 뭐 가능? 연기 가능. 자, 두 번째. 그리고 쉬워요. 그리고 쉽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뒤가 똑같으면 돼요. 왜? 주면 받고 주면 준 대로만 하시면 되거든. 앞뒤가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다시요. 자, 계약 체결.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뒤가 똑같으면 되니까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가서 뭐만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체결만 할 수 있는 거지. 가서 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없고 해제라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앞뒤가 똑같은 이러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세 번째.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그랬다. 영수의 대리권. 가서 돈 받아오라고. 영수의 대리권. 가서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받아오시면 돼. 뭔 수? 영수. 아유, 얼마나 쉬워요. 영어하고 수학만 하래. 그러면 영어하고 수학만 하면 돼. 국어할 필요 없다. 아,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무튼, 자, 영수의 대리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수령. 가서 돈 갚지 마세요라고 채무 면제. 채무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 이렇게요. 자, 네 번째. 자,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의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의 대리권. 그러면 가서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경매를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신청. 취하를 해줄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교재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자, 판례만 봐보세요. 판례. 자, 판례만. 자, 빨리 읽을게요. 제가. 1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양장한 바에 따라 자, 매매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뭐뭐 받을 수 있다? 중도금, 잔금도 수용할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다시 설명을 하면 매매 관한 대리권 있는 대리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줬다. 이건 곧 누구에게 준 거다? 본인에게 준 것과 똑같다. 이 소린 거예요. 자,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무슨 적이 보입니까? 포괄적 동그라미 쳐봐요. 포괄적. 그럼 그 말이 보이면 끝 문장이 이제 어떻게 짝꿍이 뭐예요? 포괄적의 짝꿍은 뭔 기간은? 연기 가능. 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 지급기를 먼기, 연기.
자, 다시 한번요. 시작. 포괄적 연기 가능해줄 수 있다. 되겠죠? 3번. 대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랬나요? 자, 뭔 수야? 영수. 그러니까 뭔 수만 하면 돼. 영수. 가서 수령만 하면 되는 거지. 가서 돈 갚지 마라. 라는 채무 면제해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4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은 당연히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이면 뭐만? 체결만. 다른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받은 대로. 자, 같은 원리로 4번과 5번을 묶어보세요. 4번, 5번 판례를. 4번, 5번 판례를 묶어봐요. 자, 5번.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 것이므로. 자, 됐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하였다. 밑줄 쫙 그어보세요. 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하였다. 그러면 대리권이 뭡니까? 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있는 거죠. 그러면 뭐만 할 수 있을 뿐이야? 체결. 다른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 체결되는 계약의 해제 등 일체 처분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경매 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이랬나요? 그러면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경매만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대리권에 자, 강제 경매 신청을 취하에 관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고 보니 뭐예요?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 이렇게 묶어서 하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면 돼? 앞, 뒤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측에 자, 111페이지.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랬는데 118조.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거기다가 밑줄 쫙 그으세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밑줄 쫙. 아니 법조문에다가 법조문에 118조 법조문에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밑줄 그으시고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돼 있나요? 보존할 수 있다 그랬나요? 자, 뒤에다가 적어봐요. 무제한이라고. 무제한. 자,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줄 쫙 그어보세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자, 그 이용 또는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진짜 다시 이사를 오든지 해야지. 이거 너무 불편하네. 아우 불편해. 아니 그 서울에 살다가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갔거든요. 사기 당해갖고 진짜로 사기 당해서 갔어. 내가 그 우리 동영상 지금 유튜브에 또 나올 텐데 그 우리 집에 계신 분이 그 자기의 평생 꿈이 주부예요. 주부. 가정 주부라고.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일이란 걸 할 줄 몰라. 그래서 자기는 평생이 주부라는 거야. 일하고 싶지 않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일 안 하는데 얘나 보고요. 자기는 살림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서울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리니까 얘를 친정에다 맡기고 이러고 싶다는 거지. 근데 친정이 부산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진짜 그랬더니 자기도 이러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갔더니 바로 옆에가 그 차가집이네. 거기다가 장모님한테 일을 맡기고 놀러 다니네. 이거 사기잖아, 사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자 그랬거든. 와, 근데 안 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나보고 나 불편하니까 다시 올라가자 그랬더니 나 혼자 가래. 나 혼자.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나 혼자 와야 될 것 같아 이사를. 너무 불편하네 해보니까. 아무튼 자 111페이지. 자, 대리권의 의의라는 거 했고요. 자, 두 번째가 대리권의 범위 이랬는데 자, 원칙은 간단하죠. 자, 원칙 뭐대로 받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어떻게? 자,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그대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예외. 자, 수권행위. 자, 수권행위 범위가
범위가 봐봐요. 범위가 자 불명확하거나 자 정해져 있지 않다요. 지금 이렇게 수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대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자 무슨 행위? 자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무제한. 자 무제한 가능.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자 이용 자 계량 행위 여기다가 살을 붙일 거예요. 그럼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자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처분 행위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저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개념을 좀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 건물을 한다 해보세요. 근데 제가 강의 때문에 바빠서 이 건물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제 건물 관리를 맡길 거예요? 대리냐? 그걸 대리냐 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자 수권행위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건 이거 무슨 소리냐면 처음부터 제가 이분에게 건물 관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A4용지 10장에다가 매뉴얼을 정해줬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줬다면 이분은 뭐대로? 매뉴얼대로만 관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다시 아래쪽에 자 건물 관리는 제가 없어요. 근데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아. 근데 제가 소개를 받았다고 이분이 건물 관리에서는 달인이라는 거야. 달인. 그러면 건물 관리의 달인한테 제가 매뉴얼을 준다는 게 웃기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맡겼냐면 건물 관리 좀 잘해주세요라고 맡겼어요. 그러면 건물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범위가 불명확한 거잖아요. 어떻게 잘하는 건지 한 게 불명확하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대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분은 자 건물의 보존행위 이게 무슨 말이야? 페인트가 벗겨졌다, 형광등이 깨졌다, 나갔다,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관리냐 1층과 2층은 임대가 됐는데 3층은 공실로 된 지가 한 5년 됐다. 안 나간다고 임대가. 근데 제가 지금 강의 중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임대를 한다고 그래요. 하죠. 계약하자고. 관리인에게. 그러면 저는 강의 째고 가서 임대차 계약이 됩니까? 그냥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이 관리인이. 이용 계량이. 그런데 건물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맡겼더니 홀랑 팔아버려? 이럴 수 있고 없고. 그러면 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대리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고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잠시 후에. 근데 뭔 안 된다고요? 처분행위. 근데 문제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자 물건 또는 자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단 얘가 붙겠죠. 단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나더라도 본인에게 뭐가 있더라도 이익이 있더라도 자 물건 또는 자 물건 또는 권리의 자 성질이 자 변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결국은 포인트는 물건 또는 권리 뭐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뺄 거라고 이게. 자, 첫 번째가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자 논을 왜 이러냐 오늘 집에 가고 싶어서요. 자 논을 밭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논을 밭으로 이게 계량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저 보세요. 자 논을 밭으로 계량한다는 건 성질이 바뀌는 겁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공식법 시간에 이걸 뭐라고 그래? 전답. 자, 한자 봐보세요. 자, 전답이 뭡니까? 물을 상시어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물수가 붙었잖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밭전자. 전답.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봐봐요. 노는 자, 물을 상시로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밭은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아닙니까? 그러면 성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잖아 지금. 바뀌었잖아요. 자, 논을 밭으로 바뀌는 건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이 되더라도 안 된다 지금 이 소리예요. 제가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저 왜 그러냐면 무식해가지고 봐봐요. 지금 본인에게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게 지금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된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제 그때는 상식적으로 논이 더 비싼 땅인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이상하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건데 왜 바꾸는 게 어떻게 본인에게 이익이지? 이거 본인한테 손이 아닌가? 이게 좀 팔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보다는 이 자존심이 센 축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애들을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건 좋아하는데 물어보는 건 정말 싫어해.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지. 와,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시골에 시골 이가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야, 논이 비싼 거야? 밭이 비싼 거야?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형, 당연히 밭이 비싸죠. 그러더라니까요. 야, 장난하냐? 나 그랬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걔가 하는 말이래요. 형, 논은 벼농사밖에 안 되잖아. 근데 밭은 여러 가지 작물을 다 재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농가주택도 논은 안 되잖아요. 근데 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밭에다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쭉 알아봤더니 논을 밭으로 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논에는 물이 항상 차 있잖아. 그러니까 물을 다 빼고 거기다가 흙을 쌓겠지. 그 흙을 쌓고 막 다질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천 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논을 밭으로 바꿔놓으면 가격이 상승된다는 거지 이게. 땅의 가치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건 본인에게 이익이 나는 거예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성질이 변하는 경우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본인이 대리에게 예금 통장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 예금을 꺼내가지고 이거 사채로 전환. 자, 그러면 예금하고 사채는 성질이 같아요? 다르죠. 예금은 무슨 빵? 안전빵. 그죠? 그런데 사채는 어떻게 해요? 야, 그 빌려간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물론 사채로 하면 예금 이자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으나 성질이 바뀌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요. 자, 예금을 자, 주식으로 전환.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금하고 주식하고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금은 무슨 빵? 안전빵?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대리권의 범위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습권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 자, 바로 문제 될 거예요. 자, 보존에는 어떻게 해요? 보존은 무제한 가능하다. 자,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물건 또는 권리 뭐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자,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요.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할 수 있다. OX, X.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논을 밭으로 돼 안 돼? 안 돼요? 예금을 사채로 안 돼? 예금을 주식으로 안 돼? 됐었나요? 자, 하나만 더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수권행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는 여기죠. 자, 보존행위 10번 보세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OX. 아주 이걸 전문용어로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난리도. 방금 했잖아요. 방금. 다시 봐봐요. 자, 보존행위는 뭐야? 무제한. 자, 따라서 해봐. 보무 시작. 보무. 이빨리 봐. 시작. 보무. 다시요. 이용 계량행위가 이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방금 어떻게 물어봤냐면 보존행위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는 자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X지. 왜요? 보존행위는 무제한인데. 자 다시요. 뭐라고요? 보무 해봐요. 보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1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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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됐는데 1.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여백이 있습니까? 여백 있나요? 자, 거기다가 적어봐요. 제가 편의상 그냥 어쨌든 판례 공부해야 되니 자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제가 부모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자 법정 대리는 1차가 친권자예요. 친권자. 그러면 자 1차가 친권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 이렇습니다. 부모. 그리고 자 이제 2차가 누구냐면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후견이 나타나요. 후견인 이것도 법정 대리입니다. 그러면 후견은 누구냐 그랬더니 뒤에서 돌봐준다는 건데 자 이모,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을 우리가 후견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미성년자인 자가 있다. 미성년자인 자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법정 대리는 누구라고요? 친권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부모가 대리하시는 거라고. 이해 되겠죠? 근데 부모님하고 미성년자가 자 드라이브를 갔다. 근데 교통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만 살아남은 거야.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얘를 케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법원에서 이모, 고모, 삼촌 중에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준다고. 법원에서 법정. 일단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이 법정 대리인인데 친권자란 말은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후견인은 이모로 해볼까요? 조카잖아, 조카. 범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범위가. 근데 이모, 고모, 삼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예? 봐봐요. 이모가 조카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모는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다는 거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가 법정 대리하면 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법정 대리 후견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 제가 아는 우리 학원에 그 세법 교수님 말고 다른 분, 자 세법 교수님 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그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 저도 마찬가지고 미성년자가 있다면 대부분 통장이 하나씩 있죠. 얘들 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보면 아들이 2명이야. 근데 통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다 돈을 모아줘요. 이렇게. 또 거기 있으면 설 날이잖아 이제. 그럼 세금 또면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돈이 일정 금액이 차면 그 돈 꺼내가지고 자기 차를 바꾸더라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자식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모, 고모, 삼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에서 결정된다. 됐나요? 이게 친권자냐 후견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소리인 겁니다. 이해돼요? 2번.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의 불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봐봐요. 우리가 누군가의 대리권을 준다, 일감을 준다, 그러면 가서 뭐도 하고 말도 들을 수 있다. 무슨 거? 수령하는 대리권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자,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앞뒤가 똑같으면 되죠? 계약 체결이니까 뭐만 하시면 돼? 체결. 해지할 권한은 없다.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러면 살을 붙이면 어떻게 돼? 여기죠, 여기. 자, 설령 본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자, 5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다. 정답 5번.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번엔 대리권 제한. 자, 대리권이란, 자, 다시 봅시다. 자, 대리권이란 일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위는 뭐예요? 복잡하지 말고요. 봐봐요. 대리권이란 뭐예요? 일감을 주는 거고, 일감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돼요? 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일감을 받아왔다.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거 할 수 있다. 방금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제한, 이렇게 제한?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제한이란 말을 썼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아무리 대리인이지만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금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법조문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가 없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이 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자,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대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단서가 붙어있다고요. 자, 본인의 뭐가 없는 한 허락이 없는 한.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금지가 이건 이유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뭐가 발생이 되니까 손해가 나니까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친구에게 자,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내 아파트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일감을 줬습니다. 일감을. 자, 그런데 자, 5억에서 7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 본인 이렇게 자, 대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5억 내지 7억 사이에서 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팔리지가 않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 자, 매수자는 없고, 자, 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꺼내가지고요. 자,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자, 꺼내가지고. 자, 매도인의 대리로 누가 들어온 겁니까? 대리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파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이 매수인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되냐면 얘는 이 아파트를 얼마에 살 것 같으세요? 보나마나 5억이죠. 5억. 그러면 본인에게 뭐가 납니까? 손해. 그러니까 못하게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말을 바꿔보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미국에 있는 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그 아파트 5억 7억 하는데 매수인이 없거든? 내가 살게. 얼마에? 7억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본인은 뭐라 그래요? 그래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쌍방대리도 마찬가지. 쌍방대리.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시는 이런 설명 없다. 봐봐요. 자, 이거 본인 팔아달라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얼마냐 그랬더니 자, 5억에서 7억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대리인. 근데 얘도 본인이라고요. 본인. 얘도 본인. 그러니까 사달라는 거지. 자, 매수의 대리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자, 2명의 지금 본인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이걸 무슨 방 대리라고 그래? 이걸 쌍방 대리라고 그래. 쌍방 대리.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쌍방 대리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라고요. 왜요? 이렇게요. 자, 만약에 매수인 얘가 만약에 이쁜이야. 이쁜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첫사랑하고 좀 닮았나 봐. 마음이 싱쿵싱쿵 얼마에 팔아버릴 것 같아? 5억. 근데 얘가 못난이야. 못난이? 그러면 빡빡 5억에서 얼마? 7억.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본인 중에 한 명이 손해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막고 있다고요. 자, 결론만 내려봐요. 그러면 아무리 대리인이더라도 자,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 바꿔봐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자, 단순한, 시험제는 단순한이란 말이 안 붙어올 텐데,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가능합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말은 본인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잠깐만요. 본인의 뭐가 없으면, 봐봐요. 앞으로 보시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대리인 스스로가 그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랬잖아, 이게. 근데 본인의 뭐가 없어도, 허락이 없어도, 자, 자기 계약이 된다고요. 대리인이 그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단순한 뭐라면? 채무 이행이라면. 자, 여기 좀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그런데 10월 1일, 10월 15일, 10월 30일, 이게 잔금 날짜,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이렇게요? 그럼 10월 30일 날짜가 이제 잔금 날짜잖아요. 잔금 날짜. 예, 봐봐. 잔금 날짜.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 보고요. 회사에서, 자, 10월 20일 날 미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그래요. 2달짜리를. 그러면 10월 30일 날 을은 한국에 있다 없다? 없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가 이행하기로 한 날짜인데 이 날짜에 한국이 없다?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행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잔금이 1억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통장을. 그리고 여기다가 1억을 넣는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통장을 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을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본인.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대리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냐면 10월 30일 날짜가 되면 내가 통장을 드릴 테니까 이 통장에서 1억을 꺼내가라고 일을 맡겼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받은 게 뭡니까? 봐봐요. 10월 30일 날 통장에서 1억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주라는 게 아니라 통장을 꺼내서 네가 가져가 이 일감을 준 거라고요. 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10월 30일 날짜가 됐다? 그러면 대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통장에서 1억을 꺼내서 잔금 제가 가져가면 될 일이지. 미국에 있는 다시 얘한테 전화 걸어서 꺼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시요.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지만 단순히 뭐라면 그냥 대리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꼴이라면 그럼 단순한 채무 이행이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에게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10월 30일 날 꺼내가라고 일감을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안 되지.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지금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저럴까? 그냥 이렇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여러분은 안 하겠지. 근데 얘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다시요. 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가 쌍방대리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일단 이거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가 쌍방대리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단순한 뭘 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단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채무 이행이지만 안 된다라고 빼냈다면 다시 누구에게? 본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손해가. 이렇게요. 손해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첫 번째가 자,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한 미도래. 기한 미도래 채무 이행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기한 미도래 채무 이행. 자, 그리고 자, 동시에 항변권.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자, 채무 이행
자, 채무이행. 이거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경계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대물 변제. 이것도 안 돼요. 자, 안 되는 것들. 자, 다툼 있는 채무이행 안 돼요. 자, 기한 미도의 채무이행 안 돼요.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이행 안 돼요. 자, 그리고 경계 안 돼요. 대물 변제 안 돼요. 자, 이건데. 자, 일단 자,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자, 좀 전에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매매하고서 자, 계약금, 자, 중도금, 자, 잔금, 자, 10월 1일, 자, 10월 15일, 자, 10월 30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금 줬다. 자,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중도금. 자, 잔금 날짜가 10월 30일이잖아요. 근데 10월 자, 20일 날 봐봐요. 10월 20일 날 미국으로 출장을 가라 그래요.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10월 30일 날 한국에 없다. 그러니까 자, 떠나기 전에 통장을 만들어요. 다시 합니다. 통장을 만들어요. 자, 통장. 그래서 여기다가 1억을 넣어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일감을 준다. 이렇게.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 며칠 날이 되면 10월 30일 날짜가 되면 이 통장에서 뭐 1억을 꺼내가라는 일감을 뒀다고요. 그러면 저 대리인은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지금 채권자잖아. 돈 받을 사람. 그러면 10월 30일 날짜가 되면 본인의 뭐가 없더라도 별도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냥 꺼내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잔금이라면서요. 잔금이라면서요. 그러면 잔금하고 뭐가 동시관계입니까? 등기가. 그러면 얘는 그냥 꺼내갈 수는 없고 뭐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1억을 꺼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동시행관계가 붙었다고 그랬으니까 동시행. 그냥 아무리 10월 30일 날 1억을 꺼내가라고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1억을 꺼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기한 미도래 채무행도 안 돼요. 기한 미도래. 자, 무슨 말입니까? 얘가 미국으로 떠난 날짜가 10월 20일이잖아. 그러면 통장을 받은 게 이 날짜라고 10월 20일. 그런다고 해서 10월 20일 날 돈을 꺼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언제 꺼내가야 됩니까? 10월 30일 날 꺼내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다툼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채권자, 채권, 채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 채무를 5천을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얘는 1억을 주장을 합니다. 다툼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변제기 날짜가 들어왔는데 아리까리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도 확정을 못 하겠지 이게. 확실치는 않고. 그런데 자, 역시 마찬가지. 자, 통장에다가 자, 1억을 주면서 자,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거리가 생기지 않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5천이죠. 얘도 5천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1억이던 통장을 줬다. 자, 변제기 들어왔다. 그러면 얘 이 채권자는 얼마는 꺼내갈 수 있어도 5천원 꺼내갈 수 있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 나머지 5천만 원은 가져갈 수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자기계약 상방대가 되는데 안 되는데? 자, 따라와봐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단순한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준 거잖아 일감을. 그러니까 본인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된다. 근데 채무 이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본인이 손해가 나는 것들. 자, 불러볼까요? 자, 시작. 다툼이 있는 시작. 다툼 있는 채무 이행 안 돼요. 자, 기한 미도래 채무 이행 안 돼요. 항변권에 붙어 있는 채무 이행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요. 자, 뭐도 안 돼요? 경계도 안 돼요. 계약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요. 자, 잔금 1억이 든 통장을 줬다. 그러면 얘는 1억을 꺼내가면서 건물을 넘겨줘야 되잖아. 동시행. 그죠? 근데 경계 고칠겠자. 경계 계약을 바꿔버린다고 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자, 1억을 꺼내가면서 건물을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토지를 이렇게 해요. 토지를 이전 지 마음대로 계약을 바꿔서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라고요. 계약 고칠 수 없다고.
됐습니까? 자, 다시요. 자, 뭐도 안 돼요? 자, 경계도 안 돼요. 계약을 고칠 수 없다고. 개. 이번에는 자, 대물 변제도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시죠. 자, 1억이던 통장을 맡겼다. 그러면 다시 해버리고. 자, 이 대리인은, 이 매도인은 10월 30일 날 얼마를 꺼내가시면 돼? 1억을 꺼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억짜리 통장이 있는데 얘는 지금 미국 가고 없다면서요. 자, 그런데 얘네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통장에서 1억을 꺼내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차 1억짜리 벤츠 이걸 대신 가져가 버린다고. 대물 변제, 물건으로 대신 1억짜리 차를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돈보다도 물건이 더 소중할 수도 있죠. 또 대답을 안 해. 다 돈인가 봐, 그냥. 아니, 살다 보면 그런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 그 옆에 그 조수석에 옆에 항상 이쁜 일 태고 다니는 차라고 첫사랑 그녀를 태고 다니는 차야. 그러면 1억보다 이게 더 소중할 수 있지. 이거 홀라당 가져가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게. 그게 낭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다시요. 그러니까, 다시 해봐요. 이제. 된다, 안 된다,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봐봐요. 자. 흐름을 쭉 따라봐요.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자기 계약 상방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없으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허락이 있으면 된다. 근데 뭐가 없어도, 허락이 없어도 단순한 채무 이행은 된다니까요. 돈 갚는 거.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가 채권자야. 그래서 돈을 날짜에 꺼내가라고 그랬다면 그냥 허락받지 않고 꺼내가시면 되지. 처음부터 일감을 그걸 받은 건데. 그런데 채무 이행이지만 안 되는 채무 이행이 있다니까. 시작. 다툼 있는 입 벌려. 시작. 다툼 있는 채무 이행, 기한 미도의 채무 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 이행, 경계 이거 돼 안 돼? 안 돼? 대물 변제 안 돼. 됐습니까?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가 보면 공동대리가 있습니까? 공동대리. 자, 공동대리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